현우야, 준비됐지? 합니다. 자, 62페이지부터예요. 2차 방정식. 중3 때 배웠고 그 연장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면서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 다 풀 수 있어요. 맞지?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형태로 정리가 된 2차 방정식을 풀 거예요. 첫 번째 2차 방정식 푸는 첫 번째 방법 뭐 있습니까? 인수분해 a의 x-알파, x-베타는 0. 인수분해해서 풀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따라서 만족하는 x 찾으면 얼마? 알파 또는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완전 제곱식의 형태는 중학교 때만 하면 되겠고 근의 공식으로 바로 정리를 해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리를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얘 친구가 있어요. 누구? 여기 있는 b가 짝수인 경우 b가 2b' 짝수인 경우입니다. b가 짝수인 경우에 요때 우리가 x를 찾으면 얘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로 정리가 됩니다. 맞니? 갑자기 왜 이런 애가 나왔습니까? 잘 보세요. 얘가 나온 원리를 설명을 하면 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는 0인 형태로 정리가 되며 b 대신에 이 2b'이 들어간 거야. 그죠? b 대신에 넣어 볼게요. 넣으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니까 4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돼요. 그렇죠? 너희는 4로 묶을 수 있습니다. 묶어 볼게요. 2분의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밖으로 나오면 2예요. 그치? 남는 건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로 정리가 되며 2로 약분을 하면 분모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로 정리가 돼.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새로운 근의 공식은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씁니다. 오케이? x의 개수가 짝수일 때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괜찮죠? 다음 두 번째 이런 형태로 우리가 방정식을 풀어봤더니 뒤에 나오는 요 값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인데 만약에 제곱권 안에 음수가 들어가 말이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그죠? 허수 배웠잖아. 복소수 범위까지 배웠으니까 허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 맞죠? 그래서 뒤에 있는 요놈의 범위에 따라서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나뉘며 그것이 근이 실수가 되는지 허수가 되는지 근을 판단할 수 있다. 해서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단해요. 근의 개수라고 할까? 근의 개수를 판단하자.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뭐 b제곱 마이너스 4ac로 판단을 하며 얘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로 했습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D라고 할 거예요. D. 판별식 D라고 할 겁니다. 이름 뭐라고 한다고? 판별식 D라고 하며 D가 0보다 크다일 때 0과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때 우리는 몇 개의 근이 나온다? 두 근이 나온다 했는데 걔는 근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고요. 실수인이니까 서로 다른 두실근. 다음 D가 0이면 한 개의 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중복된 근이다. 중근. 다음 음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얼마 i로 나오니까 서로 다르고요.
허수인 근으로 나오니까 허근이라고 합시다. 괜찮니? 근데 판별식을 꼭 얘만 써야 되냐? 아니요. 얘도 된다 그랬죠? 얘는 지금 우리가 구했던 판별식의 4분의 1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4분의 D라고 쓸게요. 4분의 D로 써도 된다. 괜찮습니까?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의 개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근 플러스인 근 마이너스인 근을 구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는 쉽게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저 앞에서 나와 있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이 두 근의 각각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며 이때 우리가 구할 건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로 나온다. 중학교 때 배웠죠? 알파 베타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 배웠죠? 하나 더 추가합니다. 알파에서 베타를 빼자 또는 베타에서 알파를 빼자. 어느 게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서 두 근의 차라고 하면 되겠고요. 두 근의 차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정리를 합니다. b' 쓸 수가 없어요. 이건 또 어떻게 나왔습니까? 두 근 나와 있죠? 보세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인 애가 당연히 더 크겠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다음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고요. 뺍시다. 빼면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는 없어질 거고 얘는 플러스로 정리가 되며 결국에는 이 앞에 이렇게 두 배가 돼. 맞죠? 계산하면 약분해서 정리를 하면 얘예요. 맞니?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언제 씁니까? 언제 보통 많이 써요? 얘는 많이 쓸 때가 언제입니까? 그죠? 2차 방정식과 두 근이 딱 나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나와 있고 두 근이란 얘기가 나와 있으면 얘를 쓰면 돼. 맞니? 오케이.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이와 같은 형태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두 근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방정식 만들 거예요. 첫 번째, 두 근이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라고 하면은 2차 방정식 어떻게 나와요?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곱은 0이 되도록 해서 앞에 x제곱의 개수를 곱하자. 맞니? 또는 얘를 전개하면 a의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의 x 플러스 두 근의 곱은 0인 형태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해됩니까? 요거였어.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만약에 중근이 나와 있습니다. 중근 알파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x 마이너스 알파 중근이 되려면 제곱으로 정리가 되어야 되며 나중에 x제곱의 개수를 곱해주면 되겠네. 맞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정리를 할 거고요.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을 한번 풀어봤더니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만약에 나왔다라고 합시다. 그 얘기인즉슨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나뉘게 되며 D에 있는 이 부분을 봤더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쩌고 저쩌고니까 당연히 D에 있는 부분의 부호가 달라져야 돼. 맞습니까? 이런 형태를 우리는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복소수에서 우리가 켤레수 했잖아. 맞죠? 켤레 복소수 했죠? 마찬가지 여기서도 켤레수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켤레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다섯 번째,
다음에 있는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주어집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단 a, b, c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로 정리가 되어서 한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pq는 유리수고요. 루트 m은 무리수인 형태에서 나머지 한근은 자동으로 얼마가 되느냐? p 마이너스 q 루트 m을 가지게 됩니다. 나머지 한근은 자동으로 얘가 나와요. 그러면 근이 두 개가 생기고 방정식이 나오니까 뭐 쓰면 돼? 근과 계수의 관계 또는 두 근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맞죠? 형태는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 이 친구입니다. 똑같아.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요. 여기에서 a, b, c가 이번에는 실수입니다. 라고 하면 x는 p 플러스 마이너스 qi, 즉 복소수인 형태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거는 자동으로 p 마이너스 qi를 가지게 된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했고요. 이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방정식을 풀 것이며, 이런 방정식 풀 때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까먹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루트 a 제곱 풀 수 있니 없니? 있죠? 얘랑 똑같은 게 절대값 a도 똑같은 형태를 가진다라고 했으며, 얘는 두 가지 형태로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자신, a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복잡한 식의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풀이도 할 수 있고요. 그 형태에서 우리가 정리를 했을 때 만약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2차 방정식 중에서도 조금 복잡한 형태, 계수가 복소수입니다. 그럼 어떻게? 유리화부터 하고 문제를 풀면 돼요. 계수가 복소수면 유리화를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괜찮니? 나누어도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맞지? 내용 정리하는데 시간을 크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정리합시다. 괜찮죠? 그럼 집에 가서 우리 영상 어차피 올릴 거니까 가서 보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고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게요. 괜찮니? 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부터입니다. 62 합니다. 1번 2차 방정식이 해가 주어졌을 때 a, b의 값을 구하여라. 뭐 근의 공식 그냥 쓰란 얘기예요. 맞죠? 근의 공식 쓰자. x의 계수는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근의 공식 그대로 쓰면 됩니다. 중3 때 배웠던 내용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입니다. 바로 합시다. x는 얼마분의 2a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맞습니까? 정리하면 분모 2분의 분자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i a와 b를 합치세요. 얼마입니까? 얼마? 8이죠? 그지? 다음 두 번째. 너무 쉽다. 한근이 주어집니다. 뭐 하란 얘기예요? 한근이 주어진다. 뭐 할까 얘들아? 대입. x에 대입합시다. x는 마이너스 1에서요. 마이너스 2 대입하자. 4 마이너스 2k 플러스 6은 0. k 나와요? k 얼마니? 얼마? k 5. 맞아요?
K에 5 대입하고 이제 우리 뭐 하랬어? 나머지 한근 구하랬잖아. 그지?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죠? 풀어보세요. x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2 또는 3 나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나머지 한근이니까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3. 쉽죠? 다음은 3번.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3 플러스 마이너스 9는 0의 모든 근의 곱을 구하여라. 자, 이제 나옵니다. 맞죠? 문제 얘 좀 적을까? 문제 얘 좀 적을까? 절대값 a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적었어요? 할까? 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양수일 때. 잘 보세요. 요 안에 있는 요 자체가 양수입니다. x가 얼마보다 커야 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요겁니다. 정리합시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대로 양수로 x제곱 양수 나오니까 니 자신 그대로 나왔고요. 뒤에까지 계산해서 방정식 풀 거예요. 맞니? 정리하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x는 마이너스 2 또는 잠깐만 플러스 2 또는 마이너스 3입니다. 됐니? 만족하는 x는 얼마일까요? 얘 둘 다입니까? 자, 봐봐 얘들아. 확인해줘야 돼. 끝에는 확인을 해줘야 돼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만 있어. 이 범위 내에서 찾았어. 범위를 만족해야 돼. 삼성현 중학교에서 170 이상이 되는 애를 찾아내세요. 라고 하면 삼성현 중학교에서 17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상권이가 나왔어. 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 거 선택하면 안 돼. 맞지? 범위에 맞는 것만 찾아야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근데 둘 다 만족하네? 맞죠? 그러면 답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거야. 둘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답으로 채택된 거예요. 이해되죠?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범위에 맞는 것만 찾아야 돼.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음수죠? 마이너스 달고 나옵니다. 마이너스 달고 나왔어요. 가로 꼭 치세요. 이해되지? 정리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입니다. x를 찾을 수 있겠는데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4로 나옵니다. 맞니? 자, 마이너스 4 또는 3으로 나옵니다. 진짜 맞아? 마이너스 3 맞는데? 마이너스 3 또는 4잖아. 아,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 은 0.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 또는 x는 3입니다. 범위를 만족해야 된다 그랬어.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돼, 안 돼? 안 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게 없어! 꽝! 너는 답이 아닙니다. 그죠? 만족하는 x는 2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 모든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 정답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죠. 이해되니? 어렵지 않죠? 충분히 풀릴 수 있습니다. 다음 가도록 합시다. 4번이에요.
아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근을 갖습니다. 줄 것까요? 서로 다른 주근을 갖는다. 무슨 뜻? D가 0보다 작다. 판별식 D가 0보다 작답니다. 맞니? 정리합시다. 일단 판별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이항해야 돼. 좌변으로 이항하자. x제곱 좌변으로 이항하면은 플러스 4x 마이너스 2kx니까 2로 묶으면 2 마이너스 k의 x 이해돼요? 좌변에 있는 우변에 있는 4x를 이항해서 4x 마이너스 2kx니까 2로 묶어서 정리를 했고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으로 정리가 됩니다. 됐나요? 정리합시다. 2차, 1차 상수순으로 정리가 잘 됐으며 x의 계수가 짝수네. 따라서 우리는 앞에서 얘기했던 b' 이용해서 정리하자. b'이 2-k예요. 맞지? 얘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쓰면 그 판별식을 뭐라고 하냐면 d의 4분의 1배 4분의 d라고 하며 b' 2-k의 제곱 마이너스 a1 c k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죠? 허근이 된다고 했으니 얘가 무슨 수? 음수. 됐니?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얘는 음수. 전개해서 정리하자. 4-4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로 정리가 되며 k제곱에서 k제곱 뺐고 정리하면 9-4k가 0보다 작습니다. 4k는 9보다 크다라는 얘기니 k는 4분의 9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의 뜻만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 실수 ABC에 대해서 B-AC는 2일 때 다음 근을 판별하세요. 자, 문제에서 B-AC가 2래. ABC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런 형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래. 판별하라. 무슨 얘기? 판별식 구하라는 얘기예요. 판별식 합니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됐니? 할게요. 이 형태를 구하여라. 이게 얼마인지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나왔습니다. 맞죠? BAC 어떤 문자를 바꿔주는 게 좋을까? A랑 C랑 곱해져 있고 여기도 A랑 C랑 곱해져 있으니 AC는이라고 하면 B-2가 됩니다. 그렇죠? 잘 보세요. 정리합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B-2로 정리가 되며 잘 봐.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8이 됩니다. 자, B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서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여러분들 판단해야 돼. 어떤 수를 대입할래? B에다가. 그러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이거 B에 대한 2차식이야. Y는 X제곱 어쩌고 저쩌고 나왔던 거 2차함수죠. 얘도 2차함수의 형태로 고쳐봅시다. 완전제곱식으로 고치자는 얘기야. B제곱 마이너스 4B.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필요한 수는 플러스 4 그리고 마이너스 4 뒤에 원래 있던 8까지 적용을 했고요. 잘 보세요. 하나, 둘, 세 개를 정리를 해서 살펴보면 판별식 D는 B-2의 제곱에다가 어떤 거의 제곱에다가 4까지 더했어. 맞습니까? 어떤 거를 제곱하고 4까지 더했으면은 얘는 0보다 큰 수예요? 0과 같은 수예요? 0보다 작은 수예요? 누가 봐도 0보다 커요. 이게 제일 작아봤자 0이잖아. 맞죠? 얘는 무조건 4보다
4까지 더했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보다 큰 애가 되며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무슨 얘기? 그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어렵지 않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6번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습니다. a, b, c를 세변으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입니까? 자, 마찬가지로 또 줄 거야 되겠죠. 중근을 갖습니다. 무슨 얘기? 판별식 D가 0입니다. 판별식 D가 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합시다. 자, x의 계수가 짝수니까 아하, x의 계수가 짝수. 그럼 마이너스 a를 이용해서 얘를 b', 우리가 알고 있던 b'이라 정리를 해서 판별식 구하자. x의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 b'의 제곱 마이너스 ac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중근이니까 이게 0. 맞습니까? 다 됐네. 이거 뒷부분 이양하자. 자,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니까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뭐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성립하는 직각삼각형. 단 주의할 점은 a제곱이 나와 있잖아. 이게 나머지 제곱의 합과 같잖아. 맞죠? 그래서 뭐라고? a가 뭐예요? 빗변인. 정확하게 적으랬어요. 빗변인 직각삼각형. 또는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이해됩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예로 나와 있네요. 그죠? 정답 5번이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다음 7번. x에 대한 2차식 x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의 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이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줄 거 볼까요? 완전제곱식이 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죠?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늘 방정식으로 만들면 중근이 됩니다. 그죠? 맞니? 그냥 판별식 D가 0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완전제곱식도 이렇게 나와 있는 D,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합니다. D는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 값이 0이래. 다 됐죠? 정리합시다. 요거니까 앞에 거 제곱 4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는 0. 됐죠? 4K 제곱 4K 제곱 없어졌고 마이너스 4K 플러스 5는 0. 따라서 K는 얼마입니까? 4분의 5. 맞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K 값을 찾을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68 할게요. 34번부터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은 얼마입니까? 뭐 하란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 일에 나와 있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두 근의 합과 곱을 쓰는 근과 계수의 관계란 얘기죠.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4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2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알파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제곱. 분수 형태니까 뭐 할까? 통분. 통분을 정리하면 분모는 알파 베타분의 분자에 베타와 알파를 각각 곱했으니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뭐 쓰란 얘기예요? 그죠? 곱셈 공식의 변형. 분자만 찾으면 되겠네. 맞아요? 여기다 할까?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공식에 의해서 얼마?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그죠? 64에서 24를 뺐더니 40. 다 됐죠? 알파 베타 2분의 분자는 40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 20. 이렇게 나옵니다. 쉽죠?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합니다. 35. 자, 35. 다음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두근 나왔으니까 뭐 할까? 근과 계수의 관계. 근데 지금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읽어볼게요.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여라. 뭐 하란 얘기예요? 직접 근을 찾으란 얘기야. 맞습니까? 맞아요? 얘는 0으로 나와 있고, 자, 우리 문제 봐봐.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3. 2알파네, 2알파. 맞죠? 또 그 다음은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3. 이거예요. 맞니? 뭐가 떠올라? 근과 계수의 관계 나중에는 쓰겠지만 일단은 근과 계수의 관계 나중에는 쓸 거예요. 근데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알파 베타를 구해서 대입하면 됩니다. 맞아요? 맞니? 실제로 여기 알파 베타를 구해서 대입을 할까요? 아니면 알파를 베타를 여기에 대입해서 식을 찾을까요? 1번, 2번. 2번. 그죠? 실제로 x 찾아서 이거 대입하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알파를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마이너스 3은 0. 위에 있는 형태가 필요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하면 2알파가 됩니다. 여기다 뭐 했다고? 알파 뺐어요. 그죠? 여기다 알파 뺍니다. 이렇게. 됐니? 또 잠깐만. 니도 같은 거니까 니도 똑같이 나오겠죠.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3은 원리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곱하자고 했던 내용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3이랑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베타 마이너스 3이랑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랑 곱해서 알파 베타가 되고요. 두근의 곱이니까 얼마가 돼요? A분의 C.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오늘 너무 쉽다, 그지? 아닌가? 그죠? 쉽죠? 다음 36. 2차 방정식의 두근의 b가 1대 3일 때 k를 구하여라. x제곱 플러스 4k의 x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 자, 두근의 b가 1대 3입니다. 한 근에 얼마예요? 1, 한 근은 3. 맞니?
b가 1대 3입니다. 한 근이 1, 3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근이 2, 6일 수도 있어. 못 찾아요.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는 게 제일 좋다고? 특정한 수를 곱하는 거예요. 1대 3이니까 특정하게 알파를 곱하면 2알파, 3알파. 이해돼? 그래서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우리가 2알파 또는 3알파라고 두고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 할 줄 알면 다 했어. 하나는 2알파, 하나는 3알파야.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두 근이 나와 있습니다. 뭐 쓰라고요? 뭐 쓰라고? 근각계수의 관계. 근각계수의 관계 씁니다. 두 근의 합. 하나, 둘. 5알파는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c. a분의 b. 그죠? 다음. 두 근의 곱. 6알파 제곱은 a분의 c 마이너스 2k 플러스 1입니다. 됐나요? 자, 정리를 할게요. 이와 같은 형태로 너희 연립해서 풀 겁니다. 잘 봐봐. 위에 있는 거 하나, 아래에 있는 거 하나, 둘이 연립을 할 거예요. 연립. 어떻게? KK 똑같고, 알파 똑같은데 얘는 2차잖아. 대입하는 게 좀 힘들어. 그래서 요걸 고칠게요. 아래식을 고칩니다. 얘를 고칠게요. 마이너스 2K는 6알파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돼요? 이 마이너스 4K가 필요하잖아. 마이너스 4K 2를 더 곱해 12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돼요. 그죠? 뒤에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배우면 더 쉽겠지만 안 배워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정리하자. 좌변 5알파고요. 우변 마이너스 4K 대신에 12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되며 이항하면 12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2는 0으로 정리. 인수분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얼마? 4알파 플러스 1에 3알파 마이너스 2는 0으로 정리가 되며 따라서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 또는 알파는 3분의 2로 정리가 되었고요. 우리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근일 때 K가 정수라고 했어. 정수. 맞니? 맞아요? K가 정수가 될 수 있도록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 해볼까? 요거 해볼게. 마이너스 4분의 1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합시다.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4분의 5는 마이너스 4K. K 정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얘는 안 됩니다. 알파 3분의 2 얼마? 뭐야, 정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아씨, 미안. 1대 3인데 이거 2대 3 적었네. 맞지? 응? 1대 3인데 2대 3을 적었어요. 그죠? 해설이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일찍 얘기해. 자, 이거 우리 다시 고칩시다. 그죠? 해설 알고 있었는데 계속 웃고 있었구만, 혼자서. 마스크를 끼고 이거 표정을 모르겠어. 자, 보겠습니다. 다시. 1대 3이고요. 알파 3알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알파. 더 쉬워져 버렸어. 얘는 3알파 제곱. 그죠? 다시 정리할게요. 자, 그럼 정리합시다. 위에서 정리를 하면 바로 나옵니다. 이게 얼마 나왔어? 여기서. 바로 알파 나오네. 알파 바로 구하자. 알파는 마이너스 K. 그죠? 여기 대입하면
3k의 제곱 이항하면 플러스 2k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k 값 찾으면 k는 얼마?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금방 나올걸. 우리 적다가 잘못 적었네. 자, 그래서 정리를 했고 k만 찾으면 되지. k의 값은 정수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다음 37 갑시다. 37.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주어졌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34입니다. 마찬가지 형태겠는데 그죠? 두근 나왔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쓸게요. 불러주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얼마 나왔어? 2k. 두근의 곱 알파 베타의 곱.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얼마? 4k-1로 정리가 되며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34. 뭡니까? 곱셈 공식의 변형 쓰라는 얘기야. 그지? 알파 플러스 베타인 2k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2의 알파 베타 4k-1이 되며 이 값이 34. 다 됐니? 이 듣죠? 바로 떴습니다. 얘는 얼마? 4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2 마이너스 34 이 양은 마이너스 32. 맞아요? 4로 나눕시다.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은 0으로 정리가 되며 인수분해해서 k 구하자. k는 마이너스 2 또는 4가 됩니다. 이런 k를 구해서 양수인 a만 선택하랬네요. 양수인 a는 얼마? 4. 양수인 a를 찾아봤습니다. 됐죠? 다음 38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이다. a, b에 대해서 a와 b의 차를 구하여라.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a는 0에 두근이 각각 알파 또는 베타입니다. 이거예요. 두근이 각각 알파 또는 베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30은 0이라고 했고 두근 x는 알파 플러스 베타 또는 x는 알파 베타로 정리가 되었어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a와 b의 차를 구해 봅시다 입니다. 됐죠? 정리합니다. 일단 두근이 나왔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첫 번째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단 5. 알파 베타의 곱은 a가 돼요. 다 왔습니까? 두 번째 잘 봐. 두근이 이거예요. 얘가 하나고 얘가 하나입니다. 한 근이 5고 한 근은 a라는 뜻이야. 그죠? 두근의 합 5 플러스 a는 마이너스 a분의 b인 얘가 됩니다. 됐죠?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 정리. 또 두근의 곱 5a는 a분의 c인 30. 됐나요? 다 됐죠? 양변에 5로 나누면 a는 얼마? 6. a가 6이면 b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정리됩니다. 맞니? 다 됐죠? a에서 b를 빼라. a 마이너스 b는 17. 정답은 17로 나오죠.
할만한가요? 쉽지? 다음 39. 이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하고 알파 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중3 문제입니다. 그죠? 바로 정리합니다. 두근의 합 얼마니?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합니다. 알파 플러스 2 랑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한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x제곱의 개수는 1이라고 했고, 그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 첫 번째 두근의 합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두근의 곱이 필요합니다. 두근의 합 하나 둘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2랑 2랑 더하면 4. 두근의 곱 알파 플러스 2에 베타 플러스 2를 곱해서 정리. 그죠? 위는 값으로 나옵니다. 위에는 1로 일단 정리되었고요. 아래 곱은 한 번 더 전개하자. 알파 베타 플러스 2베타 2알파니까 2에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2는 4까지 정리. 오케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합은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해서 정리했고 더합시다. 얼마 나왔어요? 마이너스 4야. 이해돼? 자, 이 합과 곱이 주어졌습니다. 새로운 방정식의 합과 곱이 주어졌어. 방정식 아까 전에 어떻게 풀라고 했죠?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이다 라고 나오라고 했어요. x제곱의 개수는 1이 되므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는 0이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쉽죠? 응? 중3 때 배웠던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고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40번 같은 방법입니다. 똑같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읽어보겠습니다. 40.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상윤이는 x의 개수 x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뭘 잘 봤다? 상수항. 맞죠? 상수항을 잘 봤어. 잘 봐. x는 마이너스 2랑 4를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자. 만들어 볼까요?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용하면 얼마?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에서 뭘 잘 봤다고? 상수항을 잘 봤대. 그죠?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으니 상수항은 잘 봤다가 되고요. 두 번째, 상현은 상수항을 잘못 봤어. 그럼 뭘 똑바로 봤어? 뭘 똑바로 봤니 얘들아? x의 개수를 똑바로 봤습니다. 맞죠? 그리고 두근을 찾았더니 마이너스 2 플러스 2i랑 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로 정리가 되었어. 맞습니까?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4 계산해서 더하면은 8 은 0에서 뭘 똑바로 봤다고? x의 개수 맞죠? 원래 있던 방정식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은 0으로 원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만 하랬네. 방정식만 구하면 됩니다. 맞니? 이렇게 해서 근도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겠고 41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2차 식을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하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를 인수분해하여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인수분해로 상식적인 인수분해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이용하자. 뭐냐? 근을 구해서 방정식을 다시 만들자는 거야. 는 0을 적습니다.
뭐가 됐어요? 2차 방정식이 되었어. 맞죠? 2차 방정식이 되었으니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x의 값 찾을 수 있겠네. x는 찾자. 얼마? b' 이용해서 a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아요? 따라서 근이 2 플러스 i 또는 2 마이너스 i로 두근이 나옵니다. 됐죠? 이 방정식의 근이 두 개입니다. 근이 두 개예요. 다시 방정식 만들 수 있니 없니? 있어. 보세요. 우리 여기서 바로 했잖아. 맞지? 바로 하지 말고 그 전 단계가 뭐랬어? 근이 하나 나온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의 곱이 0이다 라고 하면 하나 둘의 곱은 0이다 라는 게 돼. 맞죠? 맞죠? 자, 비교합시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라고? 좌변에 있는 요 놈이랑 서로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해서 x를 찾은 거예요. 맞지? 그러면 따라서 정리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너희 전개합시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곱하기 x 마이너스 2 플러스 i의 곱으로 정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결국에는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니 근을 구해서 방정식으로 세워서 근을 구하고 그 근으로 다시 인수분해의 형태를 돌려주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16, 17. 자, 두 문제 남았습니다. 두 문제만 봅시다. 16번, 42번, 42, 43 두 문제예요. 4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4입니다. 뭐라고? fx 이퀄 0인데 이 방정식의 근 알파 또는 베타라고 정리합시다. 이해돼요?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4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할 것은 f 2x-3은 0의 두 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이걸 못 구했어요. 됐니? 정리합시다. 지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4인데 선생님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 적었어. 맞죠? 적으니까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나왔어. 맞지? 무슨 얘기예요? 얘를 갖고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얘를 가지고 방정식 만들어 봅시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곱은 0이에요. 맞니?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죠? 그리고 방정식을 만들면 반드시 x제곱의 개수를 모르니까 a라고 하는 수를 적었어. 이해되죠? 자, 너희의 근을 우리가 알파 베타라 잡았고 이 근으로 방정식 만들었어. 이 방정식이나 이 방정식 서로 어떤 겁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는영 우변이 서로 같아요. 우변이 같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좌변끼리 같아라. 즉 fx는 요 놈이다. 맞니? 위에 있는 내용이 결국에는 fx는 a의 x-알파 x-베타라는 2차식이 되며 이때 나오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4가 됩니다. 이제 다음 방정식을 풀어주세요가 됩니다. 이해돼? 합니다. f의 2x-3이에요. 잘 보세요. x 자리에 얼마가 들어갔어?
2x-3이 들어갔어. x자리 얼마 들어갔다고? 2x-3으로 들어갔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x자리에 2x-3이 들어갔어. 여기도 x자리잖아. 니도 2x-3 들어가. 뒤에 그대로고요. 니도 x자리에 2x-3 들어가. 그대로고요. 맞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x자리에 그대로 똑같이 2x-3을 넣었어. 맞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f의 2x-3이고요. 는 0. 이것이 0이 되도록 하는 x를 찾아주세요. 이제 몇 차 방정식이 되었어? 2차 됐죠? 이 2차 방정식을 풀어서 두근의 합 구하래.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을 구하래. a 양변에 나누면 되고요. 얘가 0 되기 위해서 x는 얼마? 2분의 3 플러스 알파죠. 또는 2분의 3 플러스 베타죠. 이렇게 두근이 나옵니다. 이 방정식에 두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 방정식에 두근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너 두근의 합 2분의 6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합은 4니까 결국에 2분의 10이 되어서 정답은 5가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fx가 주어졌고 f의 2x-3이니까 x자리에 2x-3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라. 맞니? 그렇게 정리했고요. 4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것만 풀고 마치게요. 43.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i 실수 AB에 대해서 그 합을 구해 주세요. 자, 합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에서 문제에서 a, b는 실수라 나와 있어요. 그죠? 한근이 2-i야. 그러면 나머지 한근은 자동으로 얼마 나온다? 자동으로 2 플러스 i가 나옵니다. 맞아요? 켈레 복수수인 근을 가지게 된다. 다 됐네. 2차 방정식과 두근 뭐 쓰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의 합 하나 둘 4는 마이너스 a분의 b a는 마이너스 4. 두 번째 두근의 곱 하나 둘의 곱은 5가 되며 a분의 sin b가 나왔네. 바로 나왔고요. a, b를 더하라고 했어요. a와 b의 합은 1로 정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해야 할 일은 뒤에 대표 유형 다시 보기, 그래서 74페이지까지 푸는 거야. 알겠죠? 걔부터 하고 그 다음 뭐 한다? 아래에 있는 나머지 문제 풉니다. 알겠죠? 오늘 조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중3 때 했던 내용이고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고 배웠던 내용에서 조금만 살만 붙였으니까 했고, 밑에 있는 문제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풀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풀이할게요. 알겠죠? 수요일 날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